후보자님, 네.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릴 내용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건도 없고 관련된 사건도 없고 또 과거에 오히려 전례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좀 다르게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발의되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공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례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 헌바 196으로 2019년 2월 28일 날 헌재가 결정을 이미 전원합의부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전례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그 두 법에 대한 관련 사건은 현재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2017 헌바 196 사건에서 청구인인 최순실은 관련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새누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무소속 의원 등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야당,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이 두 야당의 특검일 뿐 국민의 특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두 야당에 많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을 때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추천한 후보가 이제 특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먼저 이 법이 제정된 경과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또 측근들인 대통령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과정 때문에 이 특검법이 제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하고 제가 봤을 때 매우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했고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등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현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등에 보면 내란 수개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소환 통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하고 유사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헌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의회주의를 위반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될 때 꼭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켜야만 국회가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회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통과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으로서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관련돼서 여당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오히려 헌재는 얘기하냐면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자,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 의원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상충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헌법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해상충의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 경우에
이 판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나 또는 특히 여당이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합리성을 잃었다,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자, 아울러서 이 헌재 결정은 이 법에 의해서 임명되는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검사가 에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공표나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무를 벗어난 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 수사 대상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또한 안전장치가 덧붙여져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제가 거론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헌재가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재의 취지는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일 때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합헌이다라고 얘기했고, 아울러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추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 두 법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위헌성, 이 판례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건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건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덕수 대행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헌재에서도 합헌 판결을 했지만은 우리 국회에 관례도 있다는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즉 아들은 땅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가지고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여당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가족을 수사하는데 특검을 당신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해서 제가 이광범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임명해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성공했다는 것도 제가 후보자에게 관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